안녕하십니까. 박완순 인성TV 박완순입니다. 세계인을 위한 글로벌 인성인문학 오늘 제 17편째입니다. 오늘 주제를요. 인성 그 비밀 동굴문 열리다로 잡았습니다. 드디어 인성의 구체적인 단계로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인성과 동굴을 제가 비유했는데요. 인성과 동굴의 공통점을 보면 아는 것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 느끼고 느끼는 것만큼 깨닫는 공부의 대상이 인성이고 동굴입니다. 또한 동굴 속에 있는 하나의 물방울이 그 엄청난 이 수많은 역사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듯이 하나의 물방울, 한 조각의 깨달음, 그리고 번뜩 떠오르는 한 줄기 생각이 번개같이 나에게 기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인성과 동굴을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인성과 동굴의 공통점은 실체 발견이 매우 어렵습니다. 동굴을 발견한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연히 그것도 엄청난 세월을 그 속에 비밀처럼 숨겨져 있다가 드러나듯이 같이 실체 발견이 어려운 것이 인성과 동굴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런 주제를 해봤고요. 그러나 일단 발견이 되면 그 가치는 무한하다. 그리고 제대로 조명해야 진가를 안다. 이 말은요. 여러분 동굴의 특성은 들어가서 깜깜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후레쉬나 불빛을 비춰서 그 불이 닿는 면적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불빛을 크게 하면 할수록 심부름이 드러나긴 하나 모든 동굴의 가장 큰 특성은 내가 비치는 그 면만큼만 내가 보고 인식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인성이 그와 똑같다 해서 인성과 동굴의 공통점을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조상들이 선조들이 그 수많은 세월을 지내오면서 갖춰놨던 정리했던 지혜를 후대로 전할 때 어떠한 방식을 취했는가라는 생활 속에 간단한 상식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아이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심부름을 시키는데 가져가야 될 심부름에서 옮겨야 될 쇼핑백이 이렇게 많다고 치면 어머니는 아이한테 이 아이가 이거를 가져갈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도 이 아이한테 이걸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할 때 어머니가 꼭 아이한테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봉투가 총 7개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봉투의 숫자를 아이한테 주입을 시켜줘야 아기가 봉투를 들고 가다가 심부름을 하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걸 놓았다가 다시 들 수도 있고 또 차를 기다리다가 잠깐 내려놨다가 다시 옮길 때 일일이 숫자를 확인해서 틀림이 없다라고 아기가 확신을 가지고 심부름을 수행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총 7개 봉투다라고 어른이 말을 해서 확신을 시켜준 요 힌트가, 요 정보가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걸 인식하신다 그러면 지혜 심부름 시에는 반드시 지금 옮기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다라고 아이한테 또는 후대한테 자손들한테 매듭을 지어서 전달을 해줘야 된다. 이것을 받아서 얘가 이제 심부름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 생각에는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겠으나 이 과정이 없으면 잊어버리고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지혜 심부름이라는 단어를 써놓고 총 7개 봉투라고 재확인하는 어른의 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인성을 구조화하는 과정을 다시 말씀드리면 인성 공식이
탄생되었던 배경을 여러분께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이 공식을 만들었던 배경을 여러분께 설명드림으로써 생활 속에서 다른 일을 여러분이 만나게 됐을 때 또는 어떤 묘책을 찾으려고 할 때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접근 방법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면 쉽게 방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성공식의 구조화 과정입니다. 제일 먼저 공식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가설을 제 스스로에게 인식을 시킵니다. 이거 당연히 공식화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하고 난 뒤에 두 번째, 그러면 그것을 여러 사람한테 그걸 설명해서 전파할 때 그들도 생활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이미 겪어봤을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찾아냄으로써 그들의 선행학습을 활용해서 쉽게 설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활 속에 설득 가능한 현상들을 수집을 해요. 그런 뒤에 그 수집된 현상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공통 분모가 있어요. 공통 분모를 추출하는 과정은 이 인성 TV를 통해서 수차 말씀드렸던 현상을 분석해서 원칙을 찾아내고 그 원칙을 바탕으로 원리를 찾아내는 그 절차를 거침으로 해서 공통 분모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공통 분모 개념 중심으로 여기에서 나온 분모를 가지고 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기둥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기와를 얹고 지붕을 만들고 기와를 얹으면 하나의 구조물이 성립된다. 이런 판단이고요. 끝으로 그 기둥을 세울 때 그 기둥에 맞는 이론과 사례를 수집해서 정리한 뒤에 체계화시키면 내가 남을 설득할 때 아까 어머니가 가방이 총 7개다 라고 확신을 시키며 심부름을 시켰듯이 이러해서 기둥을 몇 개로 했으니 이걸 함께 공부합시다 라고 설득 그리고 그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이론이 만들어집니다. 인성의 구조화 과정, 인성 공식의 탄생 배경이 이렇게 5가지 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생활 속에서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설득이 가능한 선행학습을 통한 생활 속 기둥이란 숫자를 어떻게 찾아냈는가, 공통 분모가 무엇인가, 제가 찾아낸 생활 속 완성수가 7인데요. 그 7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나 한번 같이 보시죠. 7이라는 숫자를 가운데 놓고요. 가만히 생활 속 사례들을 살펴보니까 일주일이 7일이에요. 무지개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남녀 몇 세 부동석 그랬더니 7세란 말이에요. 여자의 생리주기 14세부터 시작되는 여인의 생리주기가 7 곱하기 4 해서 28일 주기로 생리가 온다. 얼굴에 구멍이 몇 개냐 가만히 봤더니 7개예요. 우리가 아이를 가지면 그 임신 기간이 7 곱하기 40 해서 280일이 되더라. 하늘의 중심인 별, 북극성을 싸고 도는 북두 7성이 있다. 7개의 별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아기가 젖 먹는 기간이 생후 7개월까지예요. 왜냐하면 7개월 이후에는 아이의 전이가 간이로 바뀌기 때문에 젖꼭지를 씹게 되므로 젖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젖 먹는 기간이 7개월까지더라. 치아 교체 시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7살 이후에 전이에서 간이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몸의 뼈 교체. 몸의 뼈 교체가 우리 몸에 어떠한 튼튼한 뼈도 7년을 주기로 완전히 새로운 뼈로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여성의 일생 변화. 여성의 일생은 7을 주기로 바뀌는데요. 여성의 일생은 7, 14, 21, 28 요 나이를 주기로 바뀌는데 왜 이러한 생활 주기가 7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황제내경이라는 의서의 그 바탕을 두고 있는데요. 황제내경의 묘한 내용들과 황제내경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아 성별 구분. 아이를 가지면 아기가 남자아이냐 여자아이냐 구분하는 시기가 이제 수정 이후에 임신 이후에 7주 내지는 8주 이후에 판단이 가능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생활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7을 주기로 변화가 되고 그 변화의 주기를 어른들이 느낌으로써 지혜의 기본 틀로 삼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7을 생활의 완성수라는 공통 분모를 도출해냈고 이 분모를 기반으로 그럼 인성 공식도 7개의 기둥으로 한번 설정 그리고 이론을 붙여보자 해서 인성 공식의 설정 배경의 기본이 되는 7이라는 완성수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인성 공식의 7개 기둥을 박완순 인성TV 시작서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이제는 인성기둥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딱 떠오르실 거야. 그것이 박완순 인성TV가 목적하는 여러분의 선행학습이고 이미지입니다. 인간의 일생을 알고 나를 알고 타인을 알고 나와 타인이 모였으니 조직이 생기고 조직을 움직이는 문화의 특성과 형성 방법 그리고 조직인으로서 그 문화에 맞춰서 하는 인성 행동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 이것을 다 아울러서 어른의 인성 덕목은 무엇인가 라는 인성 공식 7개 기둥을 여러분 속에 낯익은 모습으로 수없이 강조를 드렸는데 이것의 탄생 배경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인성 공식의 7개 기둥을 그냥 매일매일 봐왔으나 내가 남한테 이걸 전하려면 어떠한 일정한 엄마가 7개라고 말하는 거기에 덧붙여서 조그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스토리를 하나 덧붙여 봅니다. 인성 공식 기억법 해가지고 생활 속에 있었던 사례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올리죠. 많이 들어보신 얘기예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는 길으면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는 높으면 백두산. 그 다음 나오는 게 뭡니까? 백두산 뻗어내려 반도삼천리. 이거 어릴 적에 우리가 수없이 반복하던 노래 기억하실 겁니다. 원숭이 엉덩이라는 단어에서 줄줄이 그 말뜻을 이어서 백두산까지 나와서 요 지나가는 과정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선시대에 500년 왕들의 이름을 태종, 태세, 문단세 이렇게 쭉 외웠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게 외우는 방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결지어 기억하기.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이연연상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연연상. 이연연상에 의해서
원숭이 엉덩이에서 백두산이라는 단어가 뒤따라 나오듯이 인성 공식을 기억하는 방법은 맨 처음에 이야기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기 좋도록 꾸며본 거예요.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을 정확히 안 뒤에 그것의 주인공인 나는 누구냐? 그러면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나를 존재하게 만들어준 너는 누구냐를 알게 되고, 그럼 너와 남이 모여서 만들어진, 다시 말씀드리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서 만들어진 가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조직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나오고 동생이 나오고 또 내가 결혼을 하게 되는 조직은 과연 어떻게 형성되며 무슨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조직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분명히 조직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문화라고 얘기를 하고, 그 문화는 어떤 특성과 형성 방법이 있는가? 그러면 그 문화 속에서 자라온 나는 문화인으로서 어떠한 행동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이 사회의 어른, 지도자, 장이 됐을 때, 그러면 그들이 갖춰야 될 어른의 덕목은 무엇인가? 내가 갖춰야 될 덕목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줄줄이 이어서 원숭이 엉덩이에서 백두산이 나오듯이 생로병사에서부터 어른의 덕목까지를 이야기로 엮어서 기억을 하시면 인성 공식을 남에게 전할 때, 내가 기억을 할 때 큰 단초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원숭이 엉덩이에서 백두산, 생로병사에서 어른의 덕목까지를 연결시키는 인성 공식의 기억 방법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17편 인성 그 비밀 동굴의 문을 열다 결론입니다. 인성 그 비밀 동굴 탐험이 불빛의 향연이에요. 동굴 탐험, 또 동굴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불빛이 비춰져서 그 불빛을 받고 우리 눈앞에 드러난 그 장면을 처음 대하는 그 순간의 희열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박완순 인성 공식을 여러분의 것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AI로 대표되는 문명 중심 시대, 지금 21세기를 문명 중심 시대라고 한다면 문명 중심 시대에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여러분의 전문 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가마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인성 공식을 여러분께 제공함으로써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시대의 등불이 될 것이다. 그것이 인성 공식이 추구하는 목표이자 여러분께 함께 나누고자 하는 희열입니다. 생의 희열입니다. 인성 그 비밀 동굴은 여러분을 위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의 존엄성을 높이고 여러분의 전문 지식을 새로운 분야로 확장할 때 필요한 도구로서 활용되기 위해서 펼쳐지는 불빛의 향연, 지성의 향연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인공사 여러분, 알파고 리자인스라는 영어 문장입니다. 해석을 하면 알파고는 항복한다입니다. 이 문장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에게 돌을 던지며 보낸 메시지입니다. 이 문장에서 마지막 단어 리자인스의 끝에 붙어 있는 S에 주목하여 주십시오. 영어의
동사에 s를 붙이는 것은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알파고는 자기 스스로 항복한다라는 저 문장을 던지면서 s를 붙임으로써 자기가 스스로 3인칭이라고 자신을 칭했어요. 그 말은 자신의 주인이 인간임을 온 세상에 밝힌 것입니다. 자기를 만든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임을 밝힌 거예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당당한 주인으로 존엄을 지키며 인공지능을 부릴 수 있는 최고의 도구는 인성인문학입니다. 박완순 인성TV가 체계적으로 여러분께 인성인문학의 진수를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